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옥 투자교육과장입니다. 김종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민원 해결에 따른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협약, 디지털 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 기술강수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약, 2차 전지 생산설비 공장 신설투자 협약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민원 해결에 따른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다수인 반복 민원 해소에 따라 주민과 관계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2020년 7월 22일 시 북구 LH 주민대표가 함께 북구 송정동 일원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펌프장 지하화와 상부공원하에 동의하며 공사 추진에 협조하고, LH는 펌프장 부지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북구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하며 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이 추진되기까지 주민간담회, 민원조정위원회, 이해관계인 간담회 개최 등 그간 여러 차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결실로 지난 7월 22일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협약 이행을 위해 오는 10월 조경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 협의를 시작으로 12월경 설치를 완료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과 관계기관이 상생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 31일 시와 현대글로벌 서비스 주식회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와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테크노산업단지 내 디지털 캠퍼스 설립에 협력하며 시는 센터 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은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 우선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여 시의 중점 추진 사업인 친환경 스마트 자율 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유대관계를 위해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와 현대글로벌 서비스 주식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기술강수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 발전시키는 기술강소기업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울산에서 성장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020년 9월 1일 시와 테크노파크 11개 기업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와 테크노파크는 협약 기업이 울산에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술 강수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기술 강수 기업 39개사를 유치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술 강수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은 2021년 3월까지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올해 하반기 온라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차 전지 생산 설비 공장 신설 투자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를 유치 지원하기 위해 2020년 9월 3일 시와 주식회사 GPI가 체결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회사 GPI는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생산 설비 공장 신설 투자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은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시는 신설 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GPI는 올해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투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시와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협약서의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네. 윤영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로입니다. 협약 체결한 사항을 의회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며, 협약 체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무슨 조례입니까, 그게? 거기 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관리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조예요? 제6조 시의회 의결 및 보고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업무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의 그 조례 한번 보입시다. 예. 그 조례는 어디서 발의한 겁니까? 이거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행자위에서 된 겁니까? 행자위에서 발의한 겁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가 협약 체결은 보통 우리 의회 보고하는 사항들이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하는 경우, 금전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하는 경우에 주요한 사업에서만 좀 저는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걸 잘 하는 것도 보고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저희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보고하는 좋은데, 그래서 정작 우리가 지가 재정이 부담이 되고 주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보고가 누락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미래성장 기반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도시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 부담이 우리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사업도 뭐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복합단지는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있고 뭐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작 보고는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 협약 체결한 거는 보고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느 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건지 근거 조항을 제가 여쭤보고 이 뭐 협약 관리 조례라 생긴 거 제가 뭐 이름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 보고 내용도 지금 송정비물펌프장 관계 협약 체결의 보고 협약이 이게 협약 내용도 제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협약에 담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담은 게 없잖아요.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북구는 벌거지가 아니고 악취, 소음, 유충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운영할 때 펌프장 운영은 북구가 인수받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인수받으면 북구에서 뭐 그건 당연히 소음이 안 나도록 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정적으로 운영 계획 수립 안 합니까? 인수받으면 하죠. 예, 당연한 거고. 행정에서 당연히 울산시는 인허가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지극히 행정적인 일반적인 상례적인 사항을 협약이라고 담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약에 대해 이루 그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뉴스를 보고도 제가 여러 가지 협약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조경자 역할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싶고 그랬는데 원래 막상 이 협약서를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왜 쓸까? 제가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후계 한 말씀해 보여서. 예. 먼저 보고 대상이 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바대로 저희들이 이제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조례는 이 조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조례는 협약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까? 이게 조례상으로라도? 예,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예, 해당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7월달에 처음 제정되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고 저희들이 국차원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보고지만은 그 조례에 따라서 이런 협약마저도 이제 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거고요. 두 번째 그 협약 내용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 MOU라는 그 협약이라는 것은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 협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는 이제 택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 사업인데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생활에 또 정주 여건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이 밤샘 토론이나 끝장 토론 이런 것들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이거는 입주자 대표하고 시행사하고 저희들 이제 시와 구군이 함께 이런 의미를 되새겨서 이런 민원 해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체결된 협약이지 이 협약 자체에서 이 협약서만을 놓고 이 협약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자문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이나 해야 될 걸 이 협약서 내용을 보고 제가 행정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걸 협약서로 담아가 오죽하겠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협약서를 가지고 지금 반정을 해준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해야 될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행정력, 지도력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걸 협약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 협약서 한 장으로 저에게 반정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단순히 행정처리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괴리들을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저기 뭐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사업 진행 그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걸 처리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누락이나 또는 이제 협의 미이행 이런 사항들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 뭐냐는 존재에 대해서 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또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하면 제가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귀담아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법과 제도가 있고 시대적인 상황과 주민의 여망이 있는 사이에 우리 행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력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과 행정력은 대단한 겁니다. 집행권한이라는 거. 계급이 높고 낮음이 중요가 아니에요. 시정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급수가 8급이든 9급이든 7급이든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권한 사이에는 다 법에 명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명시할 수 없는 거를 행정이 다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법대로 하려면 판사만 있으면 돼요.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사법부만 있으면, 법무부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행정이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주민의 여망을 판단하고 이때는 우리가 행정을 발휘해서 이걸 풀어가고 그게 행정력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 제도와 법과 제도 시대적인 주민들의 여망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제대로 윤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됐잖아요. 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물론 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주민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기 전에 그걸 빨리빨리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협약서까지 체결할 정도로 끌고 왔다는 게 그건 여러분 그럼 협약서를 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제가 실컷 말씀을 드렸지요. 예. 행정이 그동안 뭐 했냐고요. 그 민원 제기할 때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협약서가 이걸 보고 내가 아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했다는 걸 반증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예, 송구스럽지만 질의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의 포인트를 어떤 점이 저희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저희들이 그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들 다시 질문하세요. 마이크 좀 해주세요. 한 5분 드리. 시간 좀 넣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자, 국회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를 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협약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관리 부실을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점이 저희들 관리가 부실했는지 그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그걸 충분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력이 이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도 일부 하셨어요. 지금 때. 하셨는데 지금 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했던 이야기를 또 계속 반복해서 하기 싫고 녹취록을 보고 듣고 이해하시고 그걸 보시고 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그 안전에 관련된 기반 시설이라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입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양쪽에 다 해야 될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의 반대를 부딪혔기 때문에 이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결실을 맺어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가 잘못했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협약을 했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거는 행정력 부실을 반증하는 협약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본질적인 취지가 그것이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에 협약을 하고 지금까지의 뭐 협약에 오기까지 노력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그 전에 그 시민이 떠들고 그 할 때 빨리 협약으로까지도 아니더라도 빨리 여기에 협약서에 나온 이 이야기만 제대로 우리가 이행을 했더라면, 협약을 하기 전에 이거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야기한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 하시고, 앞으로 협약 체결이나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뭐 협약하는 자체를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협약이든지 발전을 위한 걸 협약은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과연 우리가 협약으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행정력이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끝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를 위한 협약일 수도 있지만은, 나아가서는 주민분들 또 이해관계인들이 하나의 그 갈등 구조를 풀어나가는 그 노력과 메커니즘을 이것으로 해서 하나 정리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사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협약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딱 달랑 떼어놓고 본다 그러면 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구 하나 끄집어내기까지의 그 각고의 노력하는 과정들, 그거는 저희들도 고통스러웠고 주민들도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상고를 거치고 이런 협약들을 냈다는 것은 하나의 상생의 모델을 갖다가 열어나가는, 그것도 역시 행정으로서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취지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협약서 내용을 문구로 뭐 딸랑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테지요. 물론 과정에 표현을 하기는 많이 있을 테지만은, 이 협약서를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적인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행정력이 작동이 되었느냐 제대로, 여기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아까 내가 예, 이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입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 서비스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 현대중공업 우리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이제 닥친 이래로 조선 과정을 거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이제 첨단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은 스마트 환경이라든지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이제 신수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새로운 자회사를 갖다가 만든 게 글로벌 서비스고요. 지금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시작합시다. 그 예. 회사 소개할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러니까 현대근로서비스하고 그 울산시하고 이번에 협약에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다 이렇게. 목적은 예. 저희들은 테크노 산업단지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이제 우리 조선산업 그 고도화 전략에 맞게끔 시와 뭘 같이 협력을 고도화, 해보자. 뭘 우리 고도화하기 위해서. 자율운항선박이라든지 자율운항선박이라든지 조선해양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예, 내가 이런 예, 부분들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 친환경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적극 참여한다 이거든요. 울산시가 중점 추진 사업이거든요. 네. 또 울산시가 중점 추진 사업인 친환경 스마트 자율 선박을 할 수 있는 게 울산시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냥 행정적인 빼고 난 뒤에 그렇게 그 하나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울산시가 중점적인 사업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추진함이 있어가지고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어떤 기술 개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참여했을 경우에 울산시 행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예, 구체적인 형태는 지금 이건 입지를 정하고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방에는 구체적인 입지를 사업 한다. 협력 모델은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입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 그럼 끝나는 거지. 예. 협약서를 얘기한 것이 강대통 협약서의 목적이 우리가 이래 보면은 협약서를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일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서 담는다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협약서에 원래 본래 취지하고 어긋나는 하는 형식적인 의미 그래 포토샵의 의미다 이거 그렇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이거지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협약서를 했을 때 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뭐뭐뭐 해서 우리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협약서가 포토샵을 하는데 이미지를 하는데 이미지가 울산 시민이랑 울산 시민이 이거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문구 보시죠. 4번에 보면은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의 중점 추진 사업. 울산광역시의 중점 추진 사업이 있거든. 울산시가 친환경이나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울산시가 기술 개발을 하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구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들 혁신산업국에서도 이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네. 또 저희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정부 단위 과제에 이제 이런 기술 개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게 있을 테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게끔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그러면은 국장님 보시죠. 예. 이러한 정책적인 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의 그 정책적인 지원에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울산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뭐냐면은 그 자기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예? 그래 울산 시민들이 해가지고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울산시에 이러한 정책적인 개발을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 발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거나 그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 저는 형식.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협약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어디입니까 투자 교류 이래 가지고 가십니까 코트라 갔을 때 뭐냐면은 그 협약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 우리가 블라디보스토나 울란바토르 갔을 때 그렇게 바로 우리가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날 물건이 올라가고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이에 이렇게 너무 안 얽매시면 좋겠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걸 계속 지금 뭐 사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이미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싶은 거는요. 그 TP가 기술 강소 기업에서 TP에서 체킹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강소 기업이 하는데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뭐냐면은 정말 실질적인 강소 기업 1000개, 10,000개가 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가 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유치의 목적이 아닌 정착의 목적과 기술 기업, 지역사회 공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 주기를 제가 한번 심시 당부드리고요.
꼭 좀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희망하는 바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뭐 아니요, 연구하겠습니다. 희망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한다. 이거 울산이 이러한 그 예산이 많이 투하돼 국가 예산이든 지방세 이건 지금 보면 12가 8억이 울산 순수 울산 예산이거든요. 대단히 지금 큽니다. 지금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 열악한 재정 상황과 코로나의 긴박한 사회 현상을 봤을 때 너무나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알토란 같이 좀 쓸 수 있게끔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거는 이 사업은 이게 미래성장 기반국에서 하는 거네, 그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TP하고도 미래성장 기반하고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네요, 그죠? 그럼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미래 신산업과 그쪽하고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교육과에서. 예. 과장이 담당합니까? 아, 예, 조만간 커피 한잔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점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스탠바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옥석을 좀 이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이상입니다.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리고 저 기업 강소기업하고 투자 유치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달받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기술 강소기업을 11개사를 지금 유치를 하셨는데요. 보면 이제 올해 설립된 회사도 많이 있고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울산에서 지금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울산에서 잘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주겠다는 건데 그 아닌 여기에 선정되지 않고 원래 이제 우리 토종 지역 그 기업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이 기업이 기술 강소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가는 가이드라인 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GPI라는 회사가 보니까 한 20년 역사 가지고 이제 배터리 쪽으로는 굉장히 좀 오래 실력이 있는 회사네요. 예. 뭐 본사가 양산에 있는데 울산에 그러면 지금 고용 인원은 5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50명 정도의 일자리가 그래 뭐 그닥 그렇게 큰 고용의 효과는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회사가 오므로 인해서 뭐 이제 기존에 우리 울산의 업체나 아니면 앞으로 파장될 어떤 기대 할 만한 효과들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로 이제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익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또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해가지고 향후 이제 미래 2차 전지 사업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가 이제 경제자유구역과 또는 이제 그 강소기업 연구개발 특구가 이제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반이 된다면 향후에도 이런 GPI와 같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소재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모인다 그러면 하나의 뭐 제4의 주력 산업이라 그럴까? 향후에 이제 울산의 주력 산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수종을 뿌리내리는 데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공장 규모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거의 다 자동화로 돌아가고 요 배터리 제조하는 것 자체가 원래 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중에 한번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님, 그 업무 협약서를 준비해 가시면서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 협약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민원 해결에 대한 과정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인 거죠. 네, 그 네. 과정 속에서 협약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협약은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이나 단일 업체의 힘으로는 불가할 때 우리가 이제 기업 사이에서 체결한 협정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 내용들을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좀 더 구체화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협약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가져다주는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윤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협약서를 많이 체결을 하는데, 그 협약서를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협약을 체결해서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협약서를 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기업 유치하면서 많은 협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아시죠? 저게 상북에 대우자동차, 대우버스 말씀이죠. 대우자동차, 대우버스, 예. 그것도 유치하고 그 당시에 내 협약서가 그 내부적인 자료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대우버스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협조가 데모가 안 하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협조를 이어갈 때 주민들의 설득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박명욱 시장님 계실 때입니까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이 지역에 생기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다 하고 했는데 정작 대우버스에 지역 사람은 없어요. 일자리가. 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몇 명 있다 그것도 이번에 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대여섯 명 있었는가 있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가 하면 좀 협약을 체결하실 때 물론 기업 쪽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있더라도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협약서를 하시지 말고 좀 일자리 부분에 여기서 우선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보다 좀 구체화된 좀 어떤 그걸 물론 기업도 어렵겠지만은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시민들이 좀 이 구체화된 수치를 가지고 좀 요 부분은 좀 접근을 해 주십사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뿐이고 또 협약서라는 게 법적인 큰 효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 기업이 자기들이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자리는 우리가 창출이 되고 하는 그걸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협약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협약서 맺을 때마다 특히 기업하고의 투자 협약서를 할 때마다 이제 지역 고용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협약서의 성격상 이게 무슨 법적 구속력이라는 문제는 자체하고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고용한다라고 숫자를 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영상이 늘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적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선언적인 의미를 통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팔로우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강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 걸 담아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현대볼 이 북구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구 지역에
예, 성정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현대 글로벌 서비스입니까? 아니요. 이거 테크노 산단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 테크노파고 이 성경지구에 들어오는 거. 성정지구는 들어오는 게 여기 없습니다. 빗물 펌프장 이게 성정지구고요. 여기고. GPI는 저기 하이테크밸리 삼남에. 하이테크밸리.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일자리 부서에서는 일자리 부서나 일자리를 또 할 때는 홍보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발표 기자회견이나 이걸 발표하면 시장님 하실 때는 이기 오물해서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예. 보도자료도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 협약서에는 그런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울산시가 이 공장이 생기면 500명이 채용됩니다. 우리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협약서에도 담을 정도가 아닌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너무 명랑한 거예요. 너무 명랑한 거. 어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협약서의 내용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좀 그거를. 물론 기업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어렵겠지만은 담을 수 있으면 담아달라. 지금 시장님이 각종 기자회견하고 뭐 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됩니다. 100개가 창출됩니다. 200개 됩니다. 뭐 디지털 뭐가 됩니다. 그 근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라도 담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윤영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599호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기반성장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미래기반성장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이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서영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억 원이 증액된 23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19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지역개발과는 12억 2천만 원 증액된 2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1,200만 원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은 4,200만 원 정액된 1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부담금 3천만 원 및 추가 근무 수당 1,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미래성장 기반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근본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성장 기반국 소관 세입 세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 중 지역개발과 소관 울주구 및 북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소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부담금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지역개발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인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토부 20년 추경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우리 시 북구와 울주군이 선정되어 각각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구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서영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3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된 이후에 투자 환경 분석이나 타켓 기업 발굴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부의 국시비 부담 사업을 제안했고 금년 8월 산업부가 최종 본 사업을 확정함에 따라서 용역비 1억 원 중에서 우리 시 부담분 3천만 원을 금의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은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본 질의 후에 드리겠으며 질의 순서에 따라 전영희 부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3천만 원 지원이다, 그죠? 부담 금액이. 예. 요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어떤 거 있죠?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예. 1억 원이고 국가에서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예. 우리 시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부담하는 7천만 원은 네. 국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바로 쿼터라로 집행이 되고 저희 시는 3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 일단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사업 모델 구체화, 뭐 타당성 조사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환경 분석이라든지 타켓 기업 발굴 그리고 나중에 그 발굴된 타켓 기업이 울산에서 잘 경제자유구역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 인프라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그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투자 환경에 적합한 그 타켓 기업을 발굴을 하고 그 타켓 기업들이 울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뭐랄까 여기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투자 유치를 영향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다르니까 지금 이거를 특별히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일단 이번에 외국인에 특화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큰 각 기업들을 개별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을 소개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대면 위주의 그 투자 전략을 구사를 했다면은 지금 앞으로는 이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환경들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외국인한테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투자를 더 이제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의 설립 목적이 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 경제 자유구역 내에 외국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활발히해서 유리한 투자를 활발히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지역에 좀 윈윈할 수 있는 그 생태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이제 메인 테마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국산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이 필요한데 어디서 지금 우리의 번지수에 맞는 외국인 투자 타겟 기업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전략 영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타겟을 중심으로 외자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는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에 외자 유치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로입니다. 스마트 시티 아까 플랫폼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구에 하고 울주군인데 공모사업을 하면 되다고 이런 모양인데요. 그 북구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북구는 전체 납니까? 북구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전체. 울주군은요? 울주군도 울주군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그게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 지금 예산은 6억 그 12억이고 자체 그 매칭 사업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북구 6억 또 울주군 6억 해갖고 총 각 그 구군별로 12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아니 돈은 12억 가는데 예. 사실은 울주군 같은 게 지역이 방대히 넓거든요. 예, 넓어서 제가 옛날에 울주군을 그 슬로우 시티를 한번 생각을 옛날에 외국에 슬로우 시티가 있더라고. 노인 인구가 많고 울주군에는 어른들이 좀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 시티가 나오길래 제가 옛날에 슬로우 시티를 천천히 가는 도시 우리 역사 문화 자원도 울주군에 많아요 이게.
또 특히 그런 게 많아서 내가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 스마트시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뭐 울주 전체를 하지만은 전체가 뭐 서울의 울주 전체가 서울의 1.2배입니다. 이게 면적이 울산시의 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전체 이거를 하는 걸 좀 그럴 것 같고 어느 도시를 하는지 싶어가지고 내가 뭐 범서든지 뭐 남북권이든지 이래 군락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자체 사업으로 일부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 그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각 기관마다 예. 거기에 이제 재난, 안전, 뭐 방범 이거 관련된 각종 CCTV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스템을 좀 고도화시켜 가지고 이제 각 구군에서 기관 단위로 관리하던 거를 이제 군, 경찰 또는 뭐 관련 법무부 이런 데하고 통합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도시개발 사업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나 전체적으로 크게 봤어요. 이거. 그렇지 이거 가지고 CCTV라든지 그렇죠. 그 도시 정보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조금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예. 보완하시겠다는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그런데 저도 공무원을 한 사람인데 그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제 청이 설립이 새로 됐으면 새로 설립이 됐으면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어떨까요? 하면 그게 예, 저희들 동의합니다. 저번에 지난달에 의회가 새로 구성된 다음에 저희들 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이 이번에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위원회가 또 신설 준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자유구역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뭐 지금 단발적으로 외국인 투자 뭐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은 뭐 선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 정식적으로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일단 1, 2급 가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중에 예. 그럼 중앙부처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어떻게 내정이 됐어요? 아니요, 내정되고 안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직제가 10월 달에 확정되고 나면은 저희들 개방형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되고 나면 예. 그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업무를 지금 현재 발령이나 계시는 분 7일 일부러 근무를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기본 계획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게 대해서 좀 되면 국장님 최대한 빨리 우리가 좀 의원들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인력 운영비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걸 내가 직원들이 아이고, 그것까지 초과 근무 수당 가지고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적어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특별한 직원들보다 특별한 근무 시간을, 특별한 혜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1,8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1,800만 원 10명 이거 해가 하면 3천 몇만 원이 된다고 그게 그래 되는데 1,800을 이미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7, 8월 이후에 또 서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괜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초과금 수당을 또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형평이 각 부서에 전부 다 42시간 기준으로 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만큼 예. 그 다른 부서보다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심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 잠깐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투자교육과의 경제구역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2시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1,800만 원을 그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그 4명 추가분에 대해서 4명 42시간 6개월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더 정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게 없도록 하시고 사실은 뭐 부서간에 뭐 내가 이 문제는 뭐 행정위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 그건데 혹시 뭐 특별히 너무 그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직원들 간에 예. 그 특별 대우를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을 운영비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 겁니다. 예. 옛날 예산 담당만 했다고 많이 땡겨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가. 예, 오히려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만 했다고 뭐 초과근무 수당 많이 가져가고 뭐 많이 가져가고 예산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영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그 국장님 지금 특구하고 강소특구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특별히 지정된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래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으로 돼 있는 거 강소특구가 거기 소관입니까? 강서특구는 저희 혁신. 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거 규제특구는 거기입니까? 그것도 혁신국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럼 경제자유구역만 하나만 있는 게. 예,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저희들 거고요. 예. 하여튼 국가 지원 예산하고 국비하고 각종 특구로 인해서 경제 규제 자유, 경제 자유 또 특구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되고 우리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고 그런 걸 좀 대비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택이 뭐가 있는지 기대 효과가 뭐가 있고 한지 한 부탁드릴게요.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록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보면은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지원에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학이 2개가 이래 울산대학과 울산과학대가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수요 맞춤형에서 혁신도시에서 어떤 부분을 수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예, 울산대학하고 울산과학대하고 지금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대학하고 혁신도시에는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가 있는지 그럼 에너지에서 에너지 연구원 거에서는 지역에다가 인적 수요를 어떤 부분에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울산대 학과에서 지금 화학과는 에너지 공기업에 관련되는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무슨 과에? 울산에서 에너지과가 있나? 울산대 무슨 에너지과가 있지? 에너지 관련한 과는 화학 소재.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면은 여기서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을 하는데 그 수요 맞춤형을 한다 했으면은 혁신도시 내에 국가가 혁신도시 내에서 있는 각종 우리가 진출하는 기업들이 뭐를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구한 과에서도 그 대학에다가 과를 신설해서 아니면 그 과에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가지고 그런 산업 협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를 원했고 뭐를 서포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수요형
맞춤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해 가지고 그 지원하는 사업비는 그 현장 실습 지원이나 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또 현장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등 지원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게 그게 아니고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거 나중에 그까지 해가지고 있습니까? 각 기관에서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울산에서 지역 선도대학에 대한 이미지에 걸맞게 어떤 부분에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공공기관 이전에서 많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진출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그만큼의 국가적인 직접 지원을 했을 때 울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우리가 받쳐주고 있는지 그걸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모두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건 별도로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 필요하고 자료를 제가 보면 할게요. 그런데 저기 어디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님. 지금 직접 개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직접 개편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우리가 1급이 2급이 올지는 모르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가성이 나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1급을 오든지 간에 울산시에서는 하게 되게 되면은 경제자유구역을 했을 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한 두 파트로 나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두 파트 정도로 나눌 생각이고 그 파트가 나누진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일단 경제구역 뭡니까 매니지먼트가 뭐지 그게 수장이 직책이 어찌돼 수장이 정확한 직책명이 청장 경제자유구역 청장이 됩니까? 청장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도 본부장 1명, 그 다음에 이제 각 국의 상급이 4급 부장이 한 4급이 한 2명이어야 되겠네. 2명 아니면 행정가 지원하면 스포트하면 3명, 3개 파트. 그 다음에 5급이 전체적인 파트별로 하면 5, 6개. 그럼 조직이 엄청 크거든요. 막강한 조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해서 제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과연 그 업무 영역을 두 개를 어떻게 나눌 건가? 사실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지금 세 파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트는 이제 시설 개발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이화산단하고 하이테크밸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하이테크밸리 2단계 하고 앞으로 또 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산단 개발 문제가 하나 있고.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서 나중에 그걸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경제 자유가 특별위원회가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에서 중점적인 모든 그 헤드라인이 돌아가는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금 세 파트로 맞추게 되면 행정 지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설 개발하는 부서가 하나 있을 거고. 개발요. 통상 이렇게 안 들어가. 투자 유치 한 파트가 있을 거고. 하고 들어가고 그다음 시설 쪽에 시설 개발 같은 경우 같으면은 기업들 서포트한다 이런 통상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아웃바운드 하나 부서, 인바운드 하나 부서. 그다음에 그 두 개 하는 서포트 부서 하나. 이래 되는데 그거를 제가 또 부탁드리시는 뭐냐면 그 명시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외자 유치 부분 부서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자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공무원들 자체 내에서 어떤 규정에서 평등의 원칙에서 인센티브 안 된다더라고요. 저도 인센티브 지금이라도 제가 외국에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그런 그 메리트가 약간 좀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강소기업을 유치를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 기업에서도 직원이 그 그룹에 획기증을 했을 때는 그룹의 해당 차원에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거든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포상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돼서 샘플링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과분한 표현보다도 좀 더 과격한 이게 너무 하게 되면 반감이 있겠지만 누구나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제가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한번 제가 언급만 하면 전체적인 통합 컨트롤 베이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가지고 스마트 시티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은 궁극적인 우리가 그 수혜자인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순환 쇼핑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환 이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일명하게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인지. 그러니까네.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제가 지금 재난관리과나 이런 건데 했을 때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각 파트별로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딱 해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일이 아닌 게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의 서창성입니까? 메뚜기 떼가 난리 아닙니까? 그죠? 난리인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메뚜기는 날아다니는데 이게 갔다가 오게 되면 갔다가 그 순간은 여기 자기 관할이라. 와보면 아니까 제 업무 아닙니다. 그거가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래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마치 이거 영역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내 집. 우리가 함께 잘 살자 하지만은 내 거에 대해서 내 집이지 네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성이 명확합니다. 좋은 데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게 아니고 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클라이언트가 혜택을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스마트 시티 이름이 엄청나거든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앤드 시티 전체적인 컨트롤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해서 활용하는데 그 시너지 효과 잘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 추진단장님, 예. 우리가 그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다가 이제 요구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제안서 자체에 알차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마 제안했을 겁니다. 제안서 자체 구성이 제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당초에 그때 아마 사실 지금 용역하시는 거에 기본적인 툴은 그때도 아마 거기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 한 번 더 뭐 하자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지금 기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원래 그 프로포즈에다가 우리가 계획서에다가 제안서 올려놓은 플랜대로 계속 이런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분에 지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 제안할 때는 개발 계획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이게 완곡한 이게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밖에 이걸 테두리를 만들어서 구역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가져올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소를 콘텐츠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은 수소를 어떻게 저희들이 수소 현황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울산의 수소 산업을 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국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 마이크로 있었습니다. 플랜은 없었다는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현 상황하고 플랜하고 앞으로 그거를 좀 제방에 오셔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정부에 제안을 할 때는 수소를 넘어선 에너지 전체, 그래서 이제 울산 신항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융복합단지 사업이 선정돼 있는 그
울주군의 그 에너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탈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소로 특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정부에 제안했던 모델들하고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 어길토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 경영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추가 경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 경영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숙향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상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억 3천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1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85억 3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85억 2,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시설비에 1억 원, 농촌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제로비에 400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인건비와 제로비에 2,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근로볼 역량 향상 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억 원, 쌀소득직불사업 토양검사 제로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간 관리시설부장입니다. 오경탁 건설부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5억 1,66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054만 원이 증가한 301억 7,12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50페이지 도로 개설 및 확장 업무 지원 사업에 오토밸리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12월 준공된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 관리비 정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 지급할 당해 상반기분 7,634만 원 중 우리시 부담금 3,05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앙건설본부 2020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용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리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리 예산에 반영된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 세출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울주군 언양읍 쥐똥리 일원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 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편성목 변경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정액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 9월 준공한 북구 효문동 중산동 1원 오토밸리로의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 예산은 당초 5억 원으로 670제곱미터의 보관 창고를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320제곱미터밖에 면적이 나오지 않아 창고 면적이 너무 적어서 창고 내에 사무실 설치와 부품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사무실과 부품실은 2021년도 당초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수용비 예산 4천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자 하며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울주군 해당 부서와 농지 전용 부담금을 협의해가지고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지법 제32조 1항 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망 4호에 의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므로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농지 전용 부담금 6천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보관 창고 면적을 약 400제곱미터 130평 정도로 늘려서 신축하고자 하고 앞마당과 창고 주위 펜스 설치를 하고자 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중앙건설본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로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 사무소에서 중산 IC까지 폭은 30에서 35m입니다. 길이가 12.41km,
5개 공구로 분할하여 2001년부터 사업 시행하여 2017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따르면은 폭 25m, 길이 4km 이상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냈는데 그 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대기질하고 소음 진동 2년을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1억 원을 이번에 불가피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은 5분씩 드리겠으며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안도영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쌀소독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네, 지금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토양의 질소 함량이 많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년 토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주고 예, 또 관리해주고 하는 건데, 예. 정책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 과거에 물주군에 이렇게 이제 친환경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하려고 뭐 오리를 이용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예. 지나가다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제초는 가능하나 다른 것보다도 병해충 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러고 전에는 또 친환경에 대한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저농약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오리농법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농약이라면 뭐 GAP 등급 얘기하시는 거죠? 제초는 물론 우렁이도 있고 오리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제 사용하는 소비하는 쌀 생산, 예. 뭐 이렇게 쌀 소비량 중에 특히나 이제 학교나 관공소에서 예. 사실 친환경 등급 쌀을 지금 못 먹이고 있어요, 애들한테. 한 몇 프로 정도나 지금 거기에 필요한 양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울산에서 쌀 생산되는 전체 양 가지고 울산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은 한 5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쉽게 말해서 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이제 학교에 만약에 예. 자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친환경 등급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먹여보자 예. 하면은 울산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전체 학생 수의 몇 프로나 수용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자 이 사업 목표는 예. 보다 농약을 덜 썼는 어떤 이제 친환경적인 쌀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여 비싼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생산이 완료됐을 때 특별히 뭐 효과나 그다음 소득이나 이런 데서 판로나 그죠? 이게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예, 굳이 그걸 해야 되나 하는
예. 그러면 그런 걸 한번 먼저 우리가 시장에서 그죠? 자율적으로 가격 형성이 뭐 큰 차이가 없어서 메리트를 못 가진다 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뭐 특히나 이제 교육청에서 제일 소비량이 많을 것 같은데 협의해가지고 예. 애들한테라도 좀 친환경 쌀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을 제한해주고 먹일 수 있고 이러면 좀 이렇게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지 않겠는가.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길라에도 쌀이 없어갖고 못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사와서 매길라 이렇게 울산 농가가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거를 팔로라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이걸 생산했을 때 농가에다가 어느 기준 가격일 정도로 이렇게 좀 약속을 해가지고 충분히 좀 생산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고 싶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규제한다 해가지고 따라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조만간에 제가 다 아시다시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있다가 지금 상관위로 넘어와서 이제 미비한 게 너무 많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이제 센터를 한 바퀴 돌 생각이에요. 네, 가서 자세한 거 좀 설명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노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농기 임대사업 수급 분수하는 거 말입니다. 예. 이 예산을 까고 뭐 이거 하고 해가 올려가지고 뭐 이 분수 제로를 만들어 놨는데 예. 다음에 예산 과목 변경하는데 예. 그 분소에 예. 미생물 그 사무실을 없애는 거더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사무실 없이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무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1월달, 2월달에 바로 당초 예산 넣어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창고를 치 보니까 100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당초 예산 안 주면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있어 사람이 건물해야지 그럼 갑받쳐놓고 할 겁니까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여튼 1월달, 2월달 중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월달, 2월달 중에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농번기 되기 전에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그게 장비가 들어가고 이제 장비를 사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창고만 우선이라도 가설 뭐 사무실이라도 뭘 해야지. 예. 돈을 놔놨다 그걸 하셔야지. 그걸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그 장비 연는 누가 지킬 겁니까? 그럼 길가가 지킬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그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하면 좀 그렇네. 내가 보니 내년 1월달에 예산 해가면 어느 천년에 사무실하고 그래. 의원님, 요거는 지금 창고를 한 100평 정도 지어갖고 안에 사무실을 하고 부품 보관 창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4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60평 안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고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짓고 사무실 설치하고 하는 거는 하여튼 1월, 2월 중에 설치를 해가지고 차질하는데 운영 차질하는데 미생물을 어찌 할 겁니까? 미생물도 정상적으로 지금 뭐 합니까? 그럼 미생물 사무실도? 예? 미생물 사무실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합니까? 그럼? 합니다. 예,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간판비 홍보비 이런 거는 뭐 돈도 큰 돈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간판 이런 거는 이미 사무실만 지으면 되면 그래서 굳이 나는 감액할 필요가 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다음에 돈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자꾸 짜니까 이제 이걸 내 것 까고 내 거 이제 올리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좀 그렇고 근데 감리비도 싹 잘라버리고 감리비는 종군 본부장님도 여쭤보셔서 감리비는 설계비의 기본 몇 프로 법정 금액인데 그걸 다 까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감리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감리비는 520만 원 지금 그대로 520만 원 예. 감리비는 살아있고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비만 늘리는 데는 예, 그죠? 맞습니다. 감리비는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 시설 부대비는 까버리고 예,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하고 요래 해가지고 1억 정도 확보가 되면은 지금 늘어나는 평수가 한 40평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이 설계도 하고 그 지금 서부 분소 설계도 하고 예. 그 계획서 함 주의소 설계 도면하고 내가 어찌 하는지 그거 가지고 의원님한테 가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설계도 하고 한번 예. 보여주고 예. 그러고 살소득 직불제 사업 하시는 거 말입니다. 예. 그 말씀 뜻은 내가 알겠어요. 예. 살소득 직불제 하다가 공익형을 하다 보니까 밭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맞습니다. 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인데 늘어나고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게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 내 생각에는 327만 원인데 밭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논이나 밭이나 거의 면적이 비슷한데, 그 다음은 올 진에는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그 늘은 밭을 토양검사를 다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율을 보니까 논이 조금 비율이 많고, 우리가 농지가 밭이 적긴 적은데도 그 살소득 직불제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금액이 턱도 아닌 금액이라 생각도 들고 금액 비율로 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논은 오히려 그 토양 검사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논은 토지를 오염시킬 요인이 그렇게 적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밭에 온갖 것 이상한 흙 갖다 보아놓고 페토 갖다 붓고 하고 공사하고 찌그라지 붓고 밭이 토양 검사할 요인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300만 원에서 꼴찌 1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이 토양 검증을 1년에 전 면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점씩 중앙에서 몇 점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본적으로 몇 점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야 제가 그렇습니다. 알라가 아닙니다. 예. 표본적으로 하는 건 다 압니다. 제가 아는데 표본 비율이 예. 또 빈도가 또 어디에 그런 요인이 그런 감안하셔야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밭이 빈도가 높습니다. 예. 또 표본적으로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산에 좀 차질 없도록 반영을 하였어 우리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비대면 영농 체계 구축하는 거 있습니까? 예. 이거 하는데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고 가고 드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드론이니까 농약 살포하는 거를 예. 드론 농약 살포하는 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원래 시범 사업으로 자, 자기 돈 내고 예. 헥타르당 300회가 30회가 주고 그건 다 합니다, 제가. 예. 그 넘어서 가지고 예. 우리 행정이 예. 드론으로 농약 살포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는 거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예. 그 왜 예산을 확보 안 하죠? 그걸. 그 삼동에 예. 농민들이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하니까 예. 농민들에게 다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군에도 돈이 없고 하니까 예.
자기 돈 내야 자기가 살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개인 논에 농약 치는 걸 가지고 살포해 주라는 돈을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목도열병이라든지 우리 이거 뭐 코로나처럼 이런 거 메트로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확 번져가 있는 병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는 뭐 씨앗바에도 농약치가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드론을 가지고 살포를 하는 건데 그 드론을 살포할 때 자기가 농민들이 자기 논대가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아니면 시에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내년에 얼마 지원을 하고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또 자부담 얼마 하시든지 전액 전다 살포해 하니까 사실상 보면 저거 공적인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전염병 확산돼가 하는 거는 농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나락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걸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농정책과에서 살포를 하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포함을 시키겠어요. 예산 다 보냈지요? 예,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안 내놨는겨? 예, 농기술센터에서는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업무가 아닙니까? 농약. 병도를 예방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농기술센터. 예찰해가지고 병이 발생되었으면은 방제하라고 지도하는 게 주 업무지 직접 방제하는 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예산의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협의를 해서 그러고. 예,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그 조사회가 예. 이게 자 도둑놈이 들어온다. 예, 도둑놈 잡으라고 가쁘네 그러면. 도둑놈 들어오면.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여튼 병이 잡는 거는 경찰이 잡아야 되고 이제 도둑놈 보고 잡으라고 가본다 이 말이지. 현행범은 바로 잡아야지 그것서. 하여튼 그 보고 예. 농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그것을 하시든지 예. 뭐 방제도 그 전체적인 방제를 그것을 해도 나는 무관하다고 봐요. 그게 뭐 이어서 하시든지 그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인가해서 서로 니밀랑 해가 또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 예,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서로 이래 미루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윤정록 이상입니다. 예, 네.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로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는 요즘 뭐 업무 계속 연속성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딥니까? 좀 더 좀 적극적인 업무 바뀌고 제가 한번 그냥 제가 못 보셨죠, 그죠? 갔다가 내가 계속 수시로 저는 한 번씩 돌잖아요. 그래 했는데 진짜 아까 전에 윤정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있을 건데 그 행정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업무 영역과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지. 그러면 어느 면적에서 왔을 때 그 면적 가지고는 면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 뭐 패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행정이 제가 정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행감 때 있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다루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있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행감 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단독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개 세상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게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저기 어디입니까? 추경이 와 이거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제 필요한 부분만 법적 사무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또 우문터널 그게 유지 관리비 네. 수주에 필요한 것만 올렸고
나머지는 유지 관리하는 데는 뭐 큰 기존 풀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급하게 몇 개 제가 제 지역구도 몇 학기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단가 계약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네. 일반 소소한 생활민원 정도는 당초 예산 풀비로 가지고 다 커버 가능하고요. 긴 거 또 정비하기 위해서 긴 거 그 단가 업체대로 지역별로 그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고 지금 이번에 금액 추경 부분은 순수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돈하고 관계없이 두 건만 올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뭐 당초 예산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추경 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제가 정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십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울산시에서 관할을 하는데 도로상에 오수관로가 있다 이거지. 오수관로가 있는데 그 오수관로 안에 통신관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오수관 안에 통신관로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통신관로가 있게 되면 어떠냐 형상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그 물의 흐름을 제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뭐 원인자로 하여금 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관로가 있었는데 관로가 파괴된 거야. 그 이번에 그래서 치마가 일어나니까 파보니까 거기서 관로가 살아있었는데 그 관로가 죽어서 다들 묻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도로 자체에서 가지고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구청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까? 50mm 관로를 25mm짜리 두 개를 다시 연결시켰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울산시에서 저거지 행위를 나와서 그 관계기관에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이제까지 그래서 보고된 사례가 없지. 간혹 가다가 횡단을 하면서 종단상으로 보통 부분은 없고요. 횡단 부분 간통하면서 그런 부분은 간혹 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개씩 뭐 생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승덕 의원님 말씀하는 종단 관료상에서는 사실은 폐간이라고 생각해서 뭐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단가 계약 해가지고 방구 이동에 그 보면 서방사 앞에 우리 보면은 우리가 공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걸 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어디서 포크랭이 다 밀어붙죠. 근데 이번에 오수하려 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굴착 공사 허가를 받아서 해보니까 관로가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살아있어가지고 그 관로 자체를 하나를 아니고 두 개를 나눠서 이중을 연결한 거죠. 그럼 무속 유서 현상이 그러면 범핑 현상이 발생하는 물이 흐름이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하나 보니까 뭐냐면 오수관로 안에 통신관로가 들어가요. 이런 관로 안에 이 스피커폰이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나중에 현장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이 그쪽에 그 앞에 있는 카센터 그분이 항상 치마가 되니까 아주 민감해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추경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만은 법무제 우한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저희들한테 항상 이야기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눠 가지고 좀 슬기롭게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답답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집행기관에서 있습니까?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말 한마디 자체가 있습니까? 아파트라는 같은 공간의 사람들이 파벌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파벌화 생겨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사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다양한 분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때는 그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시는 분들의 그 대표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해가지고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법무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해로 이래 보게 되면 혁신도시 가는 거 이래 보게 되면 그 절개지 아니습니까? 그게 지금 이래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버리던데 그거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높이가 터널 위에 상부 말씀이죠. 예. 한 40m, 45m 정도. 그만이 치고 올라갑니까? 9단까지인가? 65m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이제 패널로 토사라든지 이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을 갖다가 어산카 납볼트를 설치해서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어서 그 보기가 외부에서 안 보이게 좀 흉물스럽지 않게 마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지금 절개지 자체에서도 지금 비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 슬림 현상이 지금 계속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 거기 돌이 예로 기존 준공돼 가지고 개통한 부분은 사면 토질상에 그거는 저쪽에 성안동 가기 전에 그거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사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 공사 구간인 그 무슨 아파트죠? 그게 태화동이죠. 네네. 예, 태화동 지금 북구순환도로 접목되는 부분, 혁신도시와 북구순환도 접목되는 부분에서도 저기 자체에 슬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너무 경사면이 저기 경사면이 높아서 항상 그거는 보면은 토사가 많이 흘러내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울산의 그 대부분 토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균열이 나고 슬라이딩 생기고 공사 다 하고 나서도 빗물이 침투해서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계단식 공백도 하고 개비원도 하고 이렇게 참 뭐 다른 대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순환도로하고 그 연결되는 부분 이해로 하고 그 부분 쪽에는 사실은 뭐 최근에 들어서 거의 사면부를 정비를 했는데 또 비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 제가 시간이 없는 거로 저 5분만 더 주세요. 저기 한 가지 이거 제가 강변도로 아니습니까? 강변도로 이래 보게 되면은 강남 강북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그거 관리는 정권에서 합니까? 우리가 20m 이상은 중앙까지 본부에서 하고요. 그런데 강로가 이거 저기 그 강력시도 20m 이상을 법정 도로를 그렇게 그럼 지금 울산시 중심에 흐르는 거는 지금 정권에서 관리하는 게.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금도 오늘도 이제 태풍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강변로라는 자체가 그 밑에는 모래거든요. 모래가 다져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여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 강변로에 대해서 밑에 있습니까? 지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뭐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 근래 들어서 싱크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반 조사 용역으로 구간을 잘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올해 일부는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거기에 지금 하다 보면 관문도 이래 설치된 데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 자체 그게 옛날에 강둑이었죠. 강둑 한 2m 정도 폭이 안 되는 강둑이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아열대를 접어들어가는 울산시에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그럼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가지고 재료 분리가 발생했을 때 뚝이 안 무너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염려되거든요. 옛날에는 거기 땅 물이 넘칠까 싶어서 비만 오게 되면은 태학이나 울산교 앞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발 동동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뭐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 보면은 화물차나 이거 보면은 그거를 못 하게 내가 계속 신고를 합니다. 보는 쪽에서 저는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장비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녀요. 단속을 안 하니까. 저희들끼리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지금 아십니까? 저는 침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있으면 종합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이게 무너지기 전에 한 번에 진짜 정밀한 검사가 한번 필요합니다. 제가 이래 봤을 때. 한 번씩 옛날에 비 많을 때 무너진 거
뚫리고 했거든요. 태화강의 그 양쪽 강변도로 중구 쪽과 남구 쪽 예. 그 사면부에 호암 블록을 갖다가 사실은 다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고. 그거 약학건데 아무래도 저도 그걸 아는데 홍수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수위상 범람이 안 되면은 그 제방 강변도로는 유실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면 자체가 있습니까? 지하에서도 유실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이 있습니까? 강의 유속이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 중간에 삼각주라 모래가 있어서 두 군데 있어서 유속 흐름이 그 밑에 자체의 모래가 유속을 차단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밑에 제방 그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전부 다 직선 아닙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의 힘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100배, 1000배쯤 더 늘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비가 좀 왔을 때 하십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십니까? 눈여겨보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한번 예산은 목을 잡아서서 암원 지하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한 데는 놀랄 일이 아니겠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예. 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돌하고 났는데 여기까지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연 누수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컸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대나무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컸는데 대단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어딥니까 본부장님 그 우한제 좀 잘 좀 슬기롭게 좀 극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마디 하고 가셔야지. 저 뒤에 노상영 사무관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결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 어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산광역시에 의해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